소주 한 병 이곳에 두세요. 한개월 내 재물복 터집니다. 혹시 집에 소주 한 병만 두면 한개월 안에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집안 에너지를 바꾸는 작은 비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돈복과 건강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집안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좋은 자리만 찾으면 작은 병 하나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주 한 병이 왜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들어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집안 기운이 가라앉았다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개월 안에 재물운을 바꾸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 한 병이 왜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술이라는 게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나쁜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좋은 기운, 특히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집안 한쪽에 술이나 청주를 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단순히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의미였던 거죠. 소주병 모양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은 기운이 맑게 흐르도록 돕고 라벨이나 병목에 금빛 장식이 있으면 재물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한다고 해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이런 디테일이 집안 기운을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집안에 술병을 두고 그 자리를 잘 관리하면서 재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오랜 풍수 속설과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주 한 병 하나로 집안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 배운 내용만 잘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진 집안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주 한 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달라지거든요. 아무 곳에 두면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자리만 찾으면 작은 병 하나로도 집안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모이는 자리를 흔히 복의 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복의 자리로는 현관, 거실, 안방, 부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 한쪽에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왼쪽 구석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금속 재질의 소품이나 장식과 가까이 두면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흐른다고 해요. 거실도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이나 방해되는 전자제품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근처나 쓰레기 주변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주병을 두면 오히려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안방도 재물운과 연결이 있습니다. 침대 가까이, 그러나 직접적으로 침대 위는 피하고 창문이나 벽 쪽 구석에 두면 좋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요리 공간 근처 한쪽 구석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리기구와 가까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소주 한 병을 집안에 두고 싶은 분들은 복의 자리만 잘 찾으면 됩니다. 현관 왼쪽 구석, 거실의 밝은 구석, 안방 벽 쪽, 부엌 한쪽 구석. 여기만 지키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변화지만 제대로 위치를 잡으면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소주 한 병을 그냥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야 그 에너지가 살아나고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청소와 자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주병도 집안의 기운을 받는 만큼
먼지가 쌓이거나 자리 그대로 오래 두면 에너지가 막히게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가끔 자리를 살짝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새롭게 흐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충전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소주병에 금색 리본을 묶으면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흘러들어온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아침이나 새벽 햇빛을 10분 정도 병에 비추면 집안의 양기와 함께 소주병의 기운도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팁은 금전운 증폭입니다. 소주병 옆에 작은 돈 관련 소품, 예를 들어 동전이나 금빛 장식품, 작은 저금통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병 하나만 두는 것보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기운이 배가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소품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소주 한 병을 좋은 위치에 두고 청소와 에너지 충전, 주변 소품까지 신경 쓰면 집안 기운이 살아나면서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소주 한 병의 효과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사연인데요. 이분들은 평소 재물운이 잘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보게 자리에 소주 한 병을 두고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청소와 자리 조정, 주변 소품까지 신경 쓰셨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용돈 수입,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에게서 선물이 오고 평소보다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소주병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살아나면서 좋은 일이 이어진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 풍수 전문가들이 TV에서 소개한 부잣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집안 한쪽에 술병을 두는 풍습을 갖고 있었고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풍수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수많은 집을 다녀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소주 한 병이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조절하는 실제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은 마법처럼 재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행운의 촉매 정도로 생각하고 집안 기운을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고 실천하시면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좋아지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함께 바꾸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먼저 현금이나 지갑의 위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집안에서 기운이 잘 흐르는 곳에 두고 바닥에 직접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집안 정리도 필수입니다.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환기와 청소를 통해 기운을 새롭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조명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어두운 집보다는 밝고 따뜻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 재물운과 건강복을 동시에 끌어들입니다. 전등을 켜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렇게 돈복과 건강복을 동시에 관리하면 집안 전반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생활도 한결 활기차집니다. 실천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병을 한번 확인하고 먼지가 있으면 닦고 자리 위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주변 소품도 정리하고 금빛 리본이나 작은 동전 장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한 번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실천으로 집안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소주 한 병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면 단순히 재물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활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주 한 병을 집안 보게 자리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위치만 잘 잡고 청소와 자리 조정, 금색 리본이나 작은 소품으로 에너지를 보강하면 단순한 병 하나가 집안 기운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관 왼쪽 구석, 거실 밝은 자리,
안방 벽 쪽, 부엌 한쪽 구석. 이 네 곳만 기억하시고 소주 한 병을 두고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집안 소주병을 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두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이야기만으로도 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고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복, 생활풍수, 집안 기운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운세와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주 한 병 관리법과 생활 속 풍수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시면서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이곳에 소주 두면 한개월 내 부자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소주 한 병만 잘 둬도 돈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술 한 병이 무슨 복을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운을 정화하는 물로 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고 집안의 특정한 장소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두곤 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돈이 새지 않게 되죠.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맑으면 건강과 재물이 함께 들어오고 탁하면 병이 나거나 돈이 나가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집안이 답답하고 기운이 가라앉는 것 같다 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하며 깨달은 소주 한 병으로 재물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재미로 듣는 이야기 같지만 이걸 실천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주 한 병에 담긴 놀라운 풍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에는 단순히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주는 불의 기운을 품은 물, 즉 음과 양이 동시에 깃든 정화의 상징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소주는 불로 증류해 만든 투명한 액체죠. 그래서 불의 양기와 물의 음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예로부터 집안의 기운이 탁하거나 나쁜 일들이 자주 생길 때 어르신들은 술 한 잔 부어 잡기를 달래라는 말을 하셨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소주는 단순히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제 역할을 했거든요. 풍수에서는 기운은 물을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한 기운이 쌓이면 물이 썩듯 재물운도 막히고 집안 공기가 무거워져요. 이때 소주는 그 흐름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소주가 불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불은 활력과 생기를 뜻하죠. 즉, 소주 한 병 속에는 활력의 불이 응축된 물이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잘만 활용하면 집안의 침체된 기운을 깨우고 재물운을 되살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소주를 보이지 않게 한 병씩 두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술병이지만 그 속에는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보면 복을 여는 정화수이자 막힌 운을 풀어주는 불의 물인 셈이죠.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꼭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새는 구조 때문입니다. 돈도 결국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 흐트러진 공간에서는 재물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먼저 돈이 새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어수선한 현관이에요. 현관은 바깥에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오래된 우산이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잣집 현관은 항상 단정하고 밝아요. 두 번째는 물이 새거나 막힌 부엌과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곧 재물이라 말하죠.
수도꼭지가 조금이라도 새거나 하수구가 막혀 있다면 그건 곧 돈이 새어나가는 상징이에요. 물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면 재물의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집입니다. 특히 쓰지 않는 그릇, 낡은 가전제품, 오래된 의류 같은 것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그건 이미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들입니다. 이런 기운이 쌓이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집안의 공기 흐름이에요. 창문을 자주 열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어 냄새와 함께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그런 집은 들어서는 순간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런 집 들릴수록 돈이 잘 안 모이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잦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소주 한 병의 정화 에너지예요. 소주가 이런 탁한 기운을 풀고 막힌 재물운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왜 하필 소주 한 병이 집안의 기운을 바꾼다고 할까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풍수의 기본 원리인 기운의 순환과 정화 작용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든 집이든 모두 기운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릇 안에 기운이 탁해지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릇이 맑아야 새로운 재물운이 담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생활 속 습기, 말다툼, 걱정, 피로 같은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소주는 불의 기운을 머금은 액체이기 때문에 집안에 눌린 음기와 탁한 기운을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맑은 수기를 만들어줍니다. 즉, 불의 양기로 음습함을 정화하고 물의 음기로 재물을 끌어들이는 균형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원리를 알고 소주를 집안의 귀퉁이에 두거나 문지방이나 현관 앞에 살짝 뿌리기도 했습니다. 애군을 걷고 복운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개업식이나 이사할 때 소주로 바닥을 닦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정화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알코올의 기화작용이에요. 공기 중에서 소주가 서서히 증발하면서 냄새 없는 정화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알코올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하니까 결국 풍수적으로 말하는 잡기 제거와 맞닿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소주를 그냥 술로만 보지 않고 공간을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특히 재물운이 막힌 시기에는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던 집이 갑자기 밝아지고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정화와 활성의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생기와 재물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자석 같은 역할이에요. 이제 소주의 기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주는 강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복이 새어나가고 기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면 안 되는 장소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주를 두면 불의 양기가 눌려서 기운이 섞이고 복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재물운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리죠. 두 번째는 침대 옆입니다. 소주는 활력의 불기운을 띠기 때문에 사람이 쉬는 공간, 즉 수면의 음기와 맞지 않아요. 침대 옆에 두면 숙면이 방해되고 몸이 피로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과하게 올라 불면이나 두통을 부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아이방이나 공부방이에요. 이곳은 성장과 집중의 기운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주의 불기운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아이의 컨디션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소주는 불의 기운을 정화하고 물의 흐름을 맑히는 성질을 가졌죠. 따라서 재물운의 통로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 즉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에 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현관 옆 신발장 안쪽 구석이에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신발 냄새나 외부의 탁한 기운이 섞여들기 쉬운 곳이죠. 이곳에 소주 한 병을 보이지 않게 두면 그 알코올의 정화 에너지가 잡기를 막고 복기를 불러들입니다. 가능하면 유리병 그대로 뚜껑을 닫은 채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부엌의 동쪽 벽 근처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부엌은 물과 불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곳이라 소주의 정화 에너지가 가장 잘 작용합니다. 이곳에 두면 부엌의 수기가 맑아지고 돈이 새는 통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방의 북쪽 구석,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안방은 집의 중심, 즉 주인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의 기운이 맑아야 집 전체가 안정됩니다. 북쪽은 응기 방향이라 소주의 불기운이 적절히 균형을 잡아줍니다. 단 침대 머리맡보다는 조금 떨어진 구석에 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집안의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이 바뀌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소주를 둘 때는 반드시 조용한 마음으로 두세요. 이곳의 기운이 맑아지고 복이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빌며두면 그 진심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소주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두어야 좋은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주는 한 달의 시작, 특히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기운의 순환이 바뀌는 시점이라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기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특히 밤 9시 이후 모든 일상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에 두면 기운이 더 또렷하게 스며듭니다. 그 다음은 방법이에요. 소주 한 병을 새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면 소주의 전기는 병 안에 담겨 있을 때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면 금세 날아가 버리죠. 그 병을 깨끗한 흰색 천 위에 올려두고 가능하면 옆에 동전이나 황금빛 장식물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이건 금의 기운을 불러들여 소주의 전기와 만나 돈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 두 가지 기운이 만날 때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나 둬야 할까? 보통 7일, 즉 일주일간 그대로 두세요. 이 기간은 한 사이클의 기운이 돌아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소주는 바로 버리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갈 때 현관 앞에 잠깐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버리면 좋습니다. 기운을 깨끗하게 보내는 의식 같은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의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보다 내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새 돈의 길을 열겠다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학문이니까요. 이렇게 실천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소주 한 병으로 정말 기운이 바뀔까? 하고 의문이 드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핵심은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아무 물건도 그냥 두면 의미가 없지만 의도를 담고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물건이 기운의 매개체가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소주 한 병의 힘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파동을 조율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그 의식 하나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정리되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그게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재물의 흐름을 부르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안의 한쪽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며 내 공간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집안에 뭔가 막힌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다면 그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번 주 꼭 한번 소주 풍수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집안에 언제나 맑은 기운,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바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과 행운이 머무는 공간,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과 한 병의 소주입니다. 이곳에 소주 한 병만 두세요. 돈복 폭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재물이 자꾸 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오면 금세 나가고 빚은 쌓이고 지출은 줄지 않고 속상하셨죠? 사실 이런 문제 생각보다 집안 기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 즉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운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네, 평소 술로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집안 재물운을 모으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단 한 병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재물운이 서서히 살아난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이걸 어디에 두면 되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와 두는 방법, 그리고 작은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올해 안에 집안 기운과 재물운을 확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의 기운, 특히 돈이 머물고 흐르는 자리가 얼마나 원활한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집안의 문 위치, 가구 배치, 심지어 방 구석구석까지 신경 쓰면서 재물운을 관리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나가는 길이 막히면 빚과 지출이 늘어난다고 보신 거죠. 즉, 집안 기운과 돈의 흐름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주 한 병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술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모으고 흐르게 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흐름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을 집안 적절한 자리, 기운이 모이는 곳에 두면 막힌 재물운이 열리고 새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통 사례를 보면 옛 집안에서는 작은 그릇이나 항아리를 재물 자리나 문간에 두어 기운을 모으고 흐르게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질 자체보다 기운을 모으고 흐르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였죠. 소주 한 병도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정성, 마음가짐이 기운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기운이 막히면 돈도 막히고 기운이 흐르면 재물도 흐른다. 소주 한 병을 통해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현대적 적용인 거죠. 자, 이제 소주 한 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모으고 흐르게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위치와 상태 두는 방법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소주 한 병을 두기에 좋은 자리는 현관, 부엌, 거실, 금고 주변이 대표적이에요.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시작점이라 여기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과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엌은 음식과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라 기운이 집중되는 곳이고,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퍼지기 쉽습니다. 또 금고 주변이나 장부 근처는 재물이 모이는 곳이니 소주 한 병을 두면 막힌 재물운을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입니다. 꼭 새 병, 뚜껑이 잘 닫힌 상태를 권장합니다. 오래되거나 뚜껑이 열린 병은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고 상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병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라벨이 깔끔한 새 병을 준비하세요. 두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바닥에 놓는 것보다 작은 받침 위에 올리거나 흰 종이에 싸서 두면 기운이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두면서 꼭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막힌 재물운이 열리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담는 겁니다. 풍수에서 강조하는 건 물질 자체보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행위라는 점이에요. 또한 소주 한 병의 위치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짝 이동시키면
기운이 신선하게 흐르고 막히지 않습니다. 단, 이동할 때도 마음속 기도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이 막힌 재물운을 열고 집안 기운을 활성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족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혼자 두는 것보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소주 한 병을 두고 위치를 확인하며 마음을 모으면 기운이 합쳐져 더욱 강하게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집안 재물운과 기운을 살피는 의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소주 한 병 주변에 오래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두지 마세요. 기운이 막히고 오히려 재물운이 흘러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의미 있는 상태로 두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주 한 병을 두고 실천하면 집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입니다. 막히고 답답했던 재물운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집안 기운이 정리되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조금씩 상황이 풀리겠다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 흐름 개선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소주 한 병을 현관과 부엌, 금고 주변에 두고 매달 위치를 살짝 바꾸는 실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몇 달 지나자 막혔던 금전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작은 금전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풍수 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은 흘러야 모인다는 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화합과 참여 효과입니다. 혼자 두고 끝내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소주 한 병을 두고 위치를 확인하며 마음을 모으면 집안 기운이 한결 강하게 흐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기도를 하거나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면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 간 분위기와 소통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소주 한 병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을 모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 번째는 흰 종이입니다.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 종이를 소주병 아래나 옆에 두면 집안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잡된 에너지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꽃입니다.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라 들꽃이나 국화 한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꽃은 생명과 활력을 상징하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주 한 병과 함께 두면 재물운뿐 아니라 집안의 화기운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솔가지입니다. 소나무는 변치 않는 기운과 장수를 뜻하죠. 솔가지를 가까이에 두면 소주 한 병과 함께 집안 기운을 튼튼하게 만들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길게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물이나 상한 과일, 쓰레기 등을 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운을 막고 재물과 복이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풍수 지혜와 예절의 균형입니다.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작은 아이템을 신중하게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주 한 병, 흰 종이, 작은 꽃, 솔가지. 이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정리되고 재물운과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하지만 조금만 더 응용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우선 집안 재물운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현관, 거실, 부엌, 금고, 주변 등 돈이 모이고 흘러가는 공간이 막히거나 어둡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잘 통하는지, 물건이 지나치게 쌓여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주 한 병 외에도 작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지폐 한 장을 현관이나 책상 위에 두거나 작은 금속 장식물을 두어 재물운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막힌 재물운이 풀리고 풍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정성이 기운을 흐르게 하고 재물운을 끌어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계절과 월별로 자리 배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현관과 거실 쪽에 두어 신선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금고나 책상 위로 옮겨 기운을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운이 순환하며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집안 전체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과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과 몇 가지 작은 아이템, 그리고 마음을 담은 실천이 모이면 집안 재물운을 관리하고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주 한 병 한 병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재물운과 집안 기운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점입니다. 막힌 흐름을 열고 작은 실천과 정성이 모이면 집안 전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집안 현관, 부엌, 거실, 금고, 주변 등 기운이 모이는 그곳을 확인하고 소주 한 병을 두어 보세요.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집안 재물운과 가족 화합, 마음의 평온까지 이어주는 시작이 될 겁니다. 집안 이곳에 소주 한 병만 두면 돈복이 폭발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가 되려면 집안에 소주 한 병을 두라.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사실은 풍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운까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칩터와 기운을 잘 살펴라 하셨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 어렵고 돈 모으기 힘든 시대에는 우리가 집안에 어떤 기운을 불러들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소주 한 병이 의외로 집안의 돈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아셨나요? 지금은 에이 설마 술이 무슨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풍수에서 물과 술이 가진 기운, 그리고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주 한 병이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바꾸고 돈이 모이게 만드는지, 또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까지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댁의 재물운을 쑥쑥 올릴 수 있는 팁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예로부터 물은 곧 재물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라는 말도 있지요. 큰 강이나 바닷가의 도시가 발달하는 것도 결국 이 물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흐르는 방향, 머무는 위치에 따라 돈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집안 안에서도 이 물의 상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음료나 술 같은 액체 역시 작은 기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주는 투명하면서도 맑은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상징물로 쓰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소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맑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이 탁하면 기운도 흐려지고 물이 맑으면 집안의 기운도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주는 잡다한 색이 없고 불순물이 적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고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도구로 여겨진 겁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머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집안에 작은 어항이나 분수를 두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어항은 관리가 어렵고 물이 고이면 오히려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는 상징적인 액체, 즉 소주 같은 술을 활용하는 풍습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풍수에서 말하는 액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소주 한 병이 그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붙잡아 두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풍수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기운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소주를 집안 어디에 두면 가장 효과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풍수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3가지 최적의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고 집안의 기운이 나가는 통로예요.
쉽게 말해 집안의 입구이자 얼굴인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집 전체의 재물운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다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때 현관 근처에 소주 한 병을 두는 것은 마치 맑은 물로 현관을 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특히 투명한 소주는 잡기를 흡수하고 불순한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 혹은 들어서자마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탁하지 않고 돈이 드나드는 길목이 맑아져서 재물이 잘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의 두 번째 재물 자리는 바로 부엌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불의 기운을 가지며 집안의 살림과 풍요를 상징했지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은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 화목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기운이 강하면 오히려 기운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 같은 물의 기운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줍니다. 즉, 불과 물의 조화를 이루어 풍요로움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죠. 식탁 옆 장식장 혹은 부엌의 한쪽 선반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면 좋습니다. 특히 투명한 술병은 빛을 받아 반짝이는 효과가 있어 눈으로 보기에도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줍니다. 이렇게 두면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고 먹을 복이 늘어나며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가족 모두에게 고르게 흘러들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에서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집안 기운의 중심이자 가장 큰 에너지를 품는 공간입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나 부부가 머무는 안방은 곧 재물운, 권위운과 연결됩니다. 안방 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두면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운이 보강됩니다. 단, 중앙이 아닌 구석 자리에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물은 모여야 한다는 풍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구석에 두어야 재물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안방에 두는 소주는 단순히 재물운뿐 아니라 부부의 화합, 건강, 장수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또한 집안의 주인 자리를 강화해 외부로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내부적으로 자산이 쌓이도록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문을 열고 풍요를 불러오며 가정의 중심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소주 한 병이 재물운을 끌어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기운이 빠져나가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좋은 기운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기운이 많이 소모되는 곳이에요. 물이 흘러내리고 냄새와 습기가 몰려드는 공간이죠. 이곳에 소주를 두면 원래 모여야 할 재물의 기운이 전부 물길을 따라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결국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새어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쓰레기통 주변입니다. 쓰레기는 이미 집 안에서 버려진 기운, 필요 없는 찌꺼기의 상징이에요. 이곳에 소주를 두면 그 깨끗한 에너지와 재물의 기운이 오히려 오염된 공간과 섞여버립니다. 결국 복이 탁해지고 돈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발밑이나 바닥 한가운데에 두는 것도 금물이에요.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곳은 짓밟히는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좋은 물건을 바닥에 두면 존중받지 못한 채 그 힘이 약해지고 사라져요. 특히 술은 액체이기 때문에 흩어짐과 스며들매 성질을 가집니다. 바닥에 두면 그 좋은 기운이 전부 아래로 흘러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소주 한 병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모으려는 작은 실천이 잘못하면 오히려 재물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장소만큼은 명심하시고 올바른 자리에 소중히 두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은 결국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집에 소주를 두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반드시 소주여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액체가 가진 기운과 그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소주 대신 다른 것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막걸리를 말씀드릴게요. 막걸리는 땅의 기운을 담은 곡식술입니다. 하얀 빛깔이 순수함과 풍요를 뜻하고 곡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농사의 기운, 즉 풍년풍요를 불러들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부엌이나 식탁 근처에 두면 좋아요. 가족의 밥상에 끊이지 않는 곡식과 풍요를 기원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다음은 맑은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이에요. 물은 흐르면서 생명을 키우고 재물도 흘러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맑은 물을 담아두면 재물이 고이고 순환한다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은 특히 현관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물을 통해 정화되고 좋은 재물 기운만 남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세 번째는 차입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맑게 한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녹차는 정화, 보리차는 건강, 대추차는 따뜻한 기운을 불러들이죠. 차는 주로 안방 한쪽이나 거실 책장 옆 같은 조용한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과 평화가 함께 깃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소주는 재물의 날카로운 힘을, 막걸리는 풍요와 곡식의 힘을, 물은 맑은 재물의 흐름을, 차는 평화롭고 건강한 기운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가족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액체를 골라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재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물이나 차를, 나는 장사나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 하시면 소주나 막걸리를 활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운을 불러오고 싶은가를 먼저 정한 뒤 거기에 맞는 액체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풍수의 힘이 더욱 강하게 발휘되거든요. 여러분, 풍수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 한 병을 집에 두는 법도 바로 그런 지혜 중 하나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셨는데 매출이 계속 줄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제가 간단한 풍수 팁으로 현관 근처와 안방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두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장식도 필요 없고 단순히 작은 의식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거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면서 손님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소주병 하나의 마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 옆에 놓인 소주병을 보면서 내 재물이 들어온다, 복이 머무른다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결국 그 에너지가 생활과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따라 해보세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주 한 병을 준비하세요. 특별히 비싼 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현관 근처, 부엌, 안방 중 한 곳을 고르세요. 처음이라면 현관 옆에 두는 게 가장 쉽고 효과가 빨라요. 병을 깨끗이 닦아두세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끔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놓을 때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내 집안에 재물이 들어온다. 건강과 복이 머무른다. 이 말 한마디가 풍수를 풍수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단순히 술 한 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스스로 정리하고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는 작은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소주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나의 마음가짐과 집안의 기운을 다잡는 것이에요. 매일 출근하면서 현관에 놓인 그 병을 본다면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생활과 재물운을 바꿔줍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집에 소주 한 병을 놓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집안에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운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소주병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살피고 내 마음가짐을 다잡는 작은 습관이라는 점이에요. 현관 옆에 두고 매일 한 번씩 바라보거나 안방 구석에 놓으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생각보다 큰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물, 차 등 다른 액체도 기운을 모으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리된 공간과 깨끗한 마음이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안의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는 것, 하루에 한 번 기운을 살펴보는 것, 주변과 대화하며 기운을 나누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여러분과 가족의 복을 지키고 행복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바로 실천할 방법을 공유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기운은 더 강해지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운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바로 소주 한 병을 집안의 좋은 자리로 옮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